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한에는 어떠한 성질이 있을까? 자,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 x가 1로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값 따로 구해서 더할 수가 있겠죠. 얼마죠? 자, fx 같은 경우에는 0을 향해 가까이, gx는 2를 향해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결과 2가 됩니다. 자, 이제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을 때의 그 극한값. 자, 이거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건 또 다른 어떤 이차 함수로 볼 수 있는데 1로 가까이 갈 때 이 극한값은 2다. 결과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뭘까요? 이 함수의 극한값이 fx나 gx나 따로 존재할 때 이게 리미트가 이렇게 분배가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교과서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표현은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이 뜻입니다. 비단 x가 a로 가까이 갈 때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러할 때도, 무한대로 x가 한없이 커질 때도 이게 성립을 합니다.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뭘까요? 이거죠. 이게 존재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를 fx 앞에 곱해진 c를 앞으로 보내서 구할 수 있고요. 리미트가 이렇게 분배가 되고 또 합칠 수도 있겠죠.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분모가 극한값이 0이 되면 안 되겠죠. 특별히 여기가 상수함수인 경우에는, 그쵸, 상관없이 항상 C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는 a이다. 이 사실과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면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도 우리는 함수의 극한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x제곱을 x 곱하기 x로 해석을 해서 분리해 가지고 따로따로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a, 이게 a, a제곱 빼기 3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요것도 따로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게 극한값이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미트가 분모 분자 이렇게 분배가 돼서 따로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0쪽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너무 쉽습니다. 그냥 대입만 하시면 돼요. 바로 대입합시다. 3 나오죠. 이거는 5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분수식이면서 분모가 0이 안 되는 이상, 그지? 그런 경우에는 바로 대입하세요. 자, 이런 다항식은요,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1, 이거 2 아닙니까? 곱하면 2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3 대입해보세요. 4분의 6이니까 약분하면 2분의 3이죠. 자, 이거에서 만약에 fx가 0이고 극한값이 gx가 0이라면 fx, gx가 다항식이라면, 이게 중요하죠. 이게 다항식 분모와 분자를 인수분해하여 극한값을 구하고요. fx 또는 gx의 근호가 있다면 분자나 분모를 유리한다, 그 얘기죠. 자, 이게 x에다 직접 대입을 해보니까 아까랑 다르죠. 0이 나와. 0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0 나오죠. 그러니까 0분의 0꼴의 극한은 유리화를 하거나 다항식인 경우 인수분해. 인수분해 했죠. x가 1로 가까이 간다는 건 x가 1이 아니니까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에다 대입하니까 극한값이 2가 존재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2를 대입해 보시면 0분의 0꼴이에요.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갑니다.
이런 경우 무리식이 등장한 경우보다 유리화를 해라. 유리화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약분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인수분해를 하시고, 이런 거는 둘 다 뭐예요? 무리식이니까 유리화를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 하게 되면, 그쵸?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약분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4다. 이거는 여러분 인수분해 한번 해보세요. 결과 4가 나옵니다. 이거는 유리화를 하게 되면, 자,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분자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2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약분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유리화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대입을 하세요. 뭐 나와요? 6분의 2니까, 그렇죠? 정답. 이게 극한값은 3분의 1이다. 이것도 유리화를 한번 해보세요. 결과 2 나옵니다. 식만 정리를 잘 해가지고 인수분해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라? 유리화 해라. 무리식인 경우에. 그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한없이 커질 때 fx, gx분의 fx에서 분모 분자가 다 한없이 커진다면,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해요. 이런 경우에 극한을 어떻게 우리가 따질 건가?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자와 분모를 나누는 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해서 0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럴 경우에는 식을 적절히 변형한 후 극한값을 구한다. 유리화를 하거나 아니면 최고차항으로 묶어내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여기서 좀 빼먹었네요. 다항식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경우 최고차항이라는 거는 뭐예요? 다항식이라는 거겠죠.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예제 풀이를 보시면, 그렇죠? 얘도 무한대인데 분모의 최고차항이 이거 아닙니까? 이걸로 분모 분자를 나누세요. x제곱으로. 이렇게 되는데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으로 간다. 가까이, 그지? 0으로 다 가까이 가서 4분의 1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무한대 마이너스, 이것도 한없이 커지고 한없이 커지는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0으로 가는 아니죠. 이건 유리화를 해봐야 돼요. 유리화를 해놓고 나서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누나? x로 나누. 루트 안에 x제곱은 x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0으로 가까이 가고 결국 2분의 1 된다. 그 얘기죠. 네.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요령입니다. 이게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은 다항식일 때는요, 이게 개수의 비로 수렴을 해요. 너무 쉬워요. 원래는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무한대분의 상수꼴을 찾아가로 0으로 보내는 건데, 이런 경우는 바로 개수만 비교해도 충분하다. 자, 이거 전기하면 3x제곱 아닙니까? 분모 분자 둘 다 2차식이죠. 그 개수만 보세요. 이거 3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극한값이 3이다. 이런 거는 유리화를 해 보셔야죠. 그죠? 유리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분자 먼저 쓰겠습니다. 자, 분모는요, 뭐가 남을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x가 남아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요? x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2를 향해 가까이 갑니다. 여기는 1이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 5, 10 마이너스 10이 극한값이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유리화를 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이건 1 나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때, 만약에 분모가 극한값이 0이라면, 자,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분리해서 쓸 수 있죠. 얘는 분명히 문제 전제 조건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얘도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자, 얘는 알파로 수렴하고 얘는 0으로 수렴하니까 이게 리미트가 분배가 돼요.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죠. fx가. 이게 증가,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간다. 알겠죠? 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22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정계수를 처리할 때 이런 유형이 나와요.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한다. 반드시 얘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0으로 가서 약분이 돼가지고 0분의 0꼴이 안 나와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약분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어야 된다.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자, 그래서 얘가 0이라는 조건에서 이거를 찾았고 b 대신에 대입을 하면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죠. 왜? 여기다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건 이 다항식이 x 빼기 1을 인수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대입을 하면 이게 극한값이고 얘가 5다 해서 a값 구했고 또 b값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차례대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으로 하니까 분자는 0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 대신에 a여가는 식을 대입해서 유리화를 해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해보겠습니다. 이게 분모가 0으로 가죠.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여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이거죠. 반드시 뭐예요? 분자의 극한값이 0이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b 대신에 이걸 대입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세요. 반드시 뭐예요? 이게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죠?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분모의 x 플러스를 약분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극한값이 얼마다? a 마이너스 2다. 알겠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갈 때. 자, 근데 이게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다. 따라서 얘는 얼마? 마이너스 2. b는 얼마? 3 나오겠죠. 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같은 요령으로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는 a는 1, b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오류 찾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x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얘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이게 지금 x가 음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루트를 처리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분모를 x로 나누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분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x가 음수인 상태에서 루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이게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게 이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경우는 절대값 x랑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x로 나누기 전에 이 x가 지금 음수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서 부호처를 했는데 이게 잘못됐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붙지 않아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부분은 두 번째부터입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이 헷갈리다면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치환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t를 마이너스 x로 치환한다면은 t는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이거를 t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꾸시고 또 x 대신에 다 마이너스 t를 대입해 보세요. 이렇게 대입을 해서 헷갈리는 학생들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분모 분자를 t로 나눠서 처리하는 것이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양변을 분모 분자를 t로 나눈다면 이건 부호 걱정 안 해도 되죠. t가 양수니까. 그지? 네. 이거 아닙니까? 그 0으로 날아가고 0으로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맞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될까?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 마이너스 x제곱보다는 그쵸 2분의 x제곱이 크고 그 다음에 gx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프를 비교해 봤을 때. 자, 그런데 x가 1로 가까이 갈 때는 그쵸 극한값을 비교해 보면은 그쵸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죠? 네. 요게 성립을 하는데 극한값을 비교하는 게 이렇다. 물론 여러분들 등호가 이렇게 붙을 수 있습니다. x가 만약에 0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등호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죠? 이게 성립을 하면 또 존재한다고 할 때 극한값은 그죠? 작거나 같다. 이게 여러분들 등호가 빠져도 작거나 같다가 또 성립을 해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이런 관계라면 그쵸? 둘 다 L로 가까이 갈 때 얘도 극한값이 L이에요. 얘도 L입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요 함수의 극한값도 L이다. 양 끝에 L로 수렴하면 그쵸? 이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데 중요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그때 등호가 빠져 있지만 극한값은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모든 실수에 대해 이게 만족을 한다. 그럼 fx의 극한값은 요거의 극한값과 요거의 극한값을 비교해봐요. 여기다 1 대입하면 2. 1 대입해도 역시 2가 나오죠. 양쪽의 극한이 2로 수렴하니까 가운데 것도 2로 갈 수밖에 없다. 극한의 대소관계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이거 일명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 옛날에 많이 부르기도 했어요. 참고하세요. 자, 우리가 이거의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이 모든 변을 x로 나눠야 되겠죠. x가 지금 0보다 크니까 당연히 분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자, 양변을 모두 x로 우리가 약분을 합시다. 나눠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극한과 이 극한이 뭐냐? x가 한없이 커질 때 이거 0으로 가까이 가고 이거 0으로 가까이니까 둘 다 극한이 얼마예요? 둘 다 극한이 0이죠. 그럼 이것도 0이에요. 0. 너무 쉽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내용 이거는 여러분들이 활동 1번을 통해서 이 좌표를 정확히 좀 구하시고 교점의 좌표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P가 원점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A라는 점이 X좌표니까 A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가 요구한 점 R의 좌표가 가까워진 점의 좌표 R은 Y절표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요. 구할 수 있다는 활동 2번은 반대죠. 이 X절편 이 R의 X좌표가 한없이 어디 가까워지느냐 같은 식으로 교점을 구하신 다음에 두 원의 교점 이 점과 이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X절편을 구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자, 꼭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